여러분,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11월 기준금리를 결국 말입니다. 0.75% 인상을 했습니다. 예. 뭐 예견된 거죠. 예견된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0.75%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12월은 0.5%가 되든지 0.75%가 되든지 뭐 반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대로 올라간 거예요. 시장의 기대치대로. 예.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상단이 4%가 됐습니다. 4연속 6월, 7월, 9월 예,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고 11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는 바람에 4연속입니다. 4연속. 그래서 기준금리가 4%. 이야, 진짜 엄청나죠. 이대로 가면 여러분 예, 연말은 어떻게 될까요? 연말은 12월에 한 번 더 남았거든요. 한 번 더. 한 번 더 남았는데 빅스텝만 단행한다 하더라도 연말에 4.5%가 되고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 4.75%가 될 정도가 됩니다. 사실 이거 예, 시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에요. 예,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충격이 미국 시장에도 강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게다가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제가 예측한 대로 70년대식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말을 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금리 인상 중단을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최종금리가 기존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벗, 예, 피벗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책선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계속 올려가겠다는 겁니다. 계속 올려가겠다.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 고용시장은 안정이 돼 있으니 계속 고용은 뭐 많이 늘어나니까 이거 미국 경제 지금 원활하다. 올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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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예, 이 1970년대에 스탑 앤 고라는 정책, 예, 제롬 파월은 가져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스탑 앤 고라는 게 뭔가 하면 예, 이게 경기 침체가 되는 모양새가 보이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이렇게 잡히는 모양새가 보이니까 금리를 스톱하는 거예요. 스톱을 했더니 어렵쇼. 이게 소비자 물가가 더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시장도 화랑이 돼 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결국은 또 금리를 올리는데 예전보다 더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 되는 겁니다. 스탑 앤 고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스탑 앤 고가 아니라 스탑 앤 홀드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탑을 했어요. 그때는 그다음부터는 홀드. 그냥 고금리로 쭉 간다는 이야기예요. 고금리로. 근데 지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것도 아닙니다. 이 정책을 쓸 건데 지금은 아직은 예, 스탑을 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금리 인상 중단을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예, 머릿속에도 안 하고 있고 말로도 하기 싫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게다가 최종금리가 기존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더 올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요. 완전히 급변했습니다. 실제로 나스닥 지수는요. 3.36%가 떨어졌습니다. 예, 366.05가 빠져서 1524.80으로 빠졌습니다. 사실 예, 금리 인상 결정문이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예, 이게 조금 속도 조절론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했었거든요. 결정문에서는 말입니다. 기업 실적이나 경제 지표를 주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실제로 말입니다. 임금 인상률도 소폭 떨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시장 전문가들은 이게 속도 조절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막상 기자회견을 하니까 아니에요. 속도 조절론과 정반대 상황이 나오니까 기자회견과 동시에 폭락한 거죠. 폭락. 그죠? 폭락했잖아. 이게 여러분 보세요. 예, 2시가 넘어설 때까지만 하더라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던 것이 이게 3시까지 넘어가면서 그야말로 급전직하로 떨어졌습니다. 뭐 기역자로 꺾인다는 말이죠. 기역자로. 실제로 기역자로 꺾여버렸어요. 예. 결국 말입니다. 금리 인상은 앞으로 계속 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예.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2.5%가 떨어졌는데 96.41이 빠졌습니다. 3,800이 무너지고요. 3,759.69로 마감했습니다. 이만큼 말입니다. 블루칩 지수 자체도 쉽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다우산업은 그나마 좀 덜 빠졌어요. 1.55%가 빠졌어요. 505.44가 빠져서 32,147.76을 기록을 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 중심의 어떤 나스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신생 기업들이 돈을 많이 빌려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우산업은 거기에 비하면 좀 덜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시장 전체에 이게 금리 인상의 어떤 후폭풍이 앞으로 한동안 쌓이겠구나. 그 생각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한동안은 아마 시장에 계속 시장을 엄습할 거다. 그 생각은 진짜 변함이 없다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변화는 굉장히 길어지겠구나. 또한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의 기조는 앞으로 바뀌지 않겠구나. 그러면 언제가 이게 피벗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12월은 피벗이 아닐 거다 하는 예상은 하는데 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굉장히 여우 같은 그런 사람이라서 아마 또 다른 말을 내뱉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의 과열을 막고 시장의 어떤 연착륙을 유도해내는 그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금리 인상은 계속 간다는 것. 그것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다는 것. 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대응책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영향도 굉장히 클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늘 말씀드리다시피 현금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 다시 드립니다.